네, 3월 15일, 오늘은 제58주년 3.15 의거 기념일입니다. 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규탄하며 일으켰던 민주화 운동을 기념하는 날이죠. 네. 이 3.15 의거는 8년 전이죠. 2010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그렇습니다. 달력에도 표기되고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 이날 외에도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서야 되는 날이 며칠 더 있다고 합니다. 자, 먼저 같은 해 2월 28일입니다. 이날 대구에서는 고등학생들을 중심으로 반독재 저항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네, 이때 학생들이 혹시나 야당 후보를 응원하러 갈까봐 일요일에도 억지로 등교를 시키면서 학생들의 분노를 샀고 이것이 대구 228 민주운동의 도화선이 됐다고 하는데요. 228 민주운동은 올해 드디어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자, 올해 첫 기념식에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을 했고요. 자, 또 하루 더 대전에선 3월 8일 역시 고등학생들 주축으로 시위가 일어납니다. 네. 자, 이날 경찰과 대치하면서 80명의 고등학생들이 연행됐다고 하죠. 네, 3.15에 앞서서 대전 3.8 의거가 있었고 또 그 앞에는 대구 2.28까지.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서로에게 마중물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지역은 달라도 민주화를 향한 열망은 다 똑같았으니까요. 네. 자, 58년 전 전국을 하나로 묶었던 시대 정신. 네, 여러분도 한 번쯤은 아로새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3월 15일 목요일 생방송 경남아 사랑해. 오늘도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면서 이 시간 활기차게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샵 2353번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 사연과 신청곡을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보내실 때는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 간단한 자기소개와 사진도 더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네, 보내주신 문자는 방송 틈틈이 소개해드리고 추첨을 통해 선물도 드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자, 오늘의 친절한 시청자 퀴즈 드리겠습니다. 조선시대 집현전 홍문관 규장각은요. 지금으로 치면 이것의 기능을 하던 곳입니다. 책 또는 자료를 수집, 정리, 보관하고 또 빌려주기도 하는 이곳 어디일까요? 네. 자, 1번 도서관, 2번 박물관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에요. 네. 네, 잠시 후에 경남의 집현전, 경남 대표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 샵 2353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정답과 관계없이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몰라고 그러는데? 사고에 미연에 방지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난 알아요. 이 밤이 흐르고 흐르면 누군가가 나를 떠나버려야. 올해 48, 조영춘 씨는 시각장애인입니다. 20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입대한 강원도의 육군 포병대대에서 폭탄 폭발 사고로 시력을 잃었습니다. 이듬해 의병제대한 영춘 씨는 의기소침해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바로 장사에 뛰어들었죠. 꽃시가게, 소박 물품 판매점, 공예학원, 그리고 건설 무역으로 사업을 확장시키다 보니 어느새 직원 수는 500명이 넘는 번듯한 기업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남 부러울 것 없던 날도 잠깐 다른 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도미노처럼 줄줄이 파산이 이어졌고 절박한 재기의 몸부림에도 사업 실패는 10년을 훌쩍 넘겨가며 계속됐습니다. 그리고 영춘 씨는 남을 도우는 일에 눈을 떴습니다. 시설의 어르신과 장애인을 찾아 안마로 봉사를 하는 데서
삶의 보람을 찾은 겁니다. 그 요양병원에 이제 할머니나 할아버지들, 연세 드신 분들, 그런 분들 이제 안마 봉사활동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적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그 시설이 있어요. 그런 데서 이제 안마 봉사활동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춘 씨는 정식으로 안마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등교하는 열성 끝에 대한안마사협회 부설 안마 수련원을 우등성과 장학금까지 받아가며 졸업을 했죠. 남달리 험난했던 인생의 질곡. 온데간데 없이 불쑥 발밑이 꺼지는 캄캄한 시간 속에서도 영춘 씨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놓지 제가 않았습니다.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게 얻을 수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제가 힘이 있고 여유 있는 시간도 있고 있을 때 남들을 위해서 내가 내 노력을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봉사활동을 할 때 아프신 분들은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가 정말 반갑게 맞이해주고 또 아픈 곳이 좋아지고 호전이 되고 할 때 큰 보람으로 느끼고 어떤 분들은 반가워서 이렇게 눈물도 흘리는 분도 계시고 만나면은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걸 보면. 봉사가 열어준 새로운 인생. 정식 안마사가 된 영춘 씨는 조그만 가게를 차리는 게 꿈입니다. 이제 그의 앞에 환하고 밝은 빛만 가득하길 따뜻한 마음으로 힘차게 응원합니다. 여기 지난 3월 3일자로 부부가 된 따끈따끈 새내기 커플이 있습니다. 거제시 구연동 서주형, 신설희 씨가 그 주인공. 올해 32, 87년생 동갑내기랍니다. 두 사람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스터디 모임에서 만났습니다. 서로에 대한 사랑과 응원으로 외롭고 힘든 공시생 시절을 무사히 견뎌냈죠.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주영 씨는 해양경찰, 설희 씨는 소방공무원에 당당히 합격. 4년 연애를 끝으로 이렇게 부부의 연을 맺게 됐습니다. 일과 사랑, 사랑과 일. 두 마리 토끼 잡기에 성공한 동갑내기 커플. 인도네시아 길리섬으로 떠난 신혼여행에서 수영을 못하는 설희 씨가 스노클링에 도전을 했다가 몸살이 나는 바람에 마지막 날 예정된 허니문 스냅 사진을 그만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속상한 마음을 두 사람은 신혼집이 있는 거제 매미성에서 달랬습니다. 친구에게 부탁한 작품 꽤 근사하죠? 남편이자 아내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두 분.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겠죠. 행복하세요. 사랑은 아무나 하나 어느 누가 쉽다고 했나. 아니 글쎄 좋은 남편 좋은 아내는 그냥 되나요? 진지한 고민, 공부, 노력 그리고 피땀 눈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사천시 보건소에서는 결혼 5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부부 15쌍을 대상으로 신혼부부 행복 아카데미를 운영합니다. 당장 이번 주부터 11월까지 매월 셋째 주 토요일마다 2시간씩 진행이 되는데요. 나도 몰랐던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 건지, 이런저런 행동 뒤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미술 심리 상담, 성격 검사, 연극 치료 등을 통해서 정확히 진단해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취미 활동과 재테크, 가족 계획 등 수업 내용이 알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법도 배워야만 합니다.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사천시 보건소로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정원이 찰랑말랑한다니까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함양군 함양읍 튼튼한 보금자리 만들기에 나선 외가리가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합니다. 부지런도 해라. 이 외가리뿐이려고요. 서하면 봉전마을에서는 초가지붕 이연가리 작업을 끝났습니다. 촉촉한 봄비가 흠뻑 땅을 적신 하루였는데요. 이 비는 오늘 밤 잠시 그쳤다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겠고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화창한 봄날이 계속되겠습니다. 그리고 평년을 웃돌던 한낮 기온은 단비가 내리면서 다시 제자리를 되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총총 봄이 왔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쉬운 봄날. 이번 주말에는 가까운 뒷산이라도 나서봐야겠는데요. 이상 3월 15일 목요일 나날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딱 일주일 전이었거든요. 네. 그때 경남 일부 지역에 눈이 펑펑 내렸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희가 거창, 함양, 산청 네. 이쪽에 눈이 와서 맞아요. 임시로 휴업한 학교도 있다 이렇게 전해드렸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와, 일주일 만에 봄기운이 정말 그러니까요. 완연해졌습니다. 오늘 내일 이 봄비가 이제 물러나면 진짜 봄은 본격적으로 그러니까요.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봄을 그죠? 맞아서 정말 봄 같은 신혼부부 소식도 있었는데요. 아, 그렇죠. 네, 3월 3일 결혼한 정말 얼마 안 됐어요. 우리 그렇습니다. 서주영, 신설이 씨 부부. 와. 야, 두 분이 처음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시다가 이렇게, 예? 네. 이렇게 눈이 이렇게 맞으셔가지고. 네. 예. 그래가지고 어쩜 두 분 다 시험 통과하셨고요. 와. 결혼까지 꼬리를 했는데 도대체 공부할 때 연애하지 말라는 말 누가 하신 겁니까? 연애도 네. 하고 공부도 하고. 대단하신 진짜.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겹경사가 아니라 거의 겹경사 정도 되는 그러네요. 것 같은데 네. 거기다가 주말 부부라고 하세요.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3대가 덕을 쌓아야지 주말 부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장단점이 있어요. 제가 볼 땐 4대가 덕을 쌓은 것이 4대 아닌가. 정도. 자, 거제 네. 서주영, 신설리 씨 부부 더 행복하게 사시고요. 고소한 신혼 이야기 종종 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한 아카데미 소식도 있었는데요. 사천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결혼 5년 이하 또는 예비부부가 참여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이번에는 오늘처럼 이렇게 좀 찌뿌듯한 날씨에 음. 딱 좋은 순서인데요. 자, 목요일의 남자 우리 신윤석 리포터가 또 새로운 운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왔다 경남 창원으로 함께 가보시죠. 왔다 경남의 얼굴 핸섬보이 신윤석입니다. 아이고, 어머, 이거 내 소리 아니야? 하시는 분들 집중. 오늘 왔다 경남에서 여러분들의 몸을 바로 잡아드립니다. 제 체형을 보시면 어떤 것인 것 같습니까? 많이 하셔야 돼요. 할 말이 없습니까? 어깨 높낮이 자체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일단 뭐 필라테스 하면 유연성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유연성. 또 유연성 하면 또 제가 또 가보고 갑이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아는 호흡 뭐 있으세요? 호흡 아시는 거? 혹시 호흡. 그렇죠.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흉곽 호흡이라고 갈비뼈를 쓰는 호흡이에요. 코로 마실 때 자기 갈비뼈를 만지시면은 이제 이 갈비뼈가 넓어질 거예요. 갈비뼈만 잡고 이렇게 들어가시게요. 요거로 들어가야 돼요. 요거. 네, 이거는 무엇에 쓰는 물건입니까? 요거는 이제 이름이 체어라고 말 그대로 의자. 아. 여기서 스프링을 달고 운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궁뎅이. 잠깐만. 궁뎅이는. 허리 펴시고 가슴 열어주시고 시선은 정면 보실 거고, 자, 발새는 주먹 한 개 정도 들어갈 수 있게끔 발끝 살짝 모아주셔서 여기서 이 자세가 무너지지 않는 상태로 요것만 눌러내실게요. 요것만. 둘, 셋, 천천히 스톱. 올라올게 천천히. 하나, 둘, 셋. 빠지고 코로 마실게요. 네. 코로 내쉬고. 마시고. 넷. 구겨져 있던 몸이 쫙 펴지는 느낌이에요. 저는 뭐 전문가다 보니까 쉽게 빨리 배우다 보니까 더욱더 좀 어려운 레벨업이 필요한데 또 어떤 동작이 있을까요? 코어도 힘이 들어가지만 네. 이쪽 허리 길이끈이랑 엉덩이, 허벅지 뒤쪽 근육을 같이 쓸 수 있는 동작이 있는데 네. 여기서 엎드려서 하시면 되는 건데. 엎드려. 무릎 움직이지 마시고. 아니요. 그대로 내쉬면서 쭉. 그렇죠. 여기까지. 마시고 다시 몸 길이끈으로 코로 마실게요.
코로 마시면서 호흡을 편하게 하신대요. 코 내쉬면서 마시고 머리 들이쉬고 머리 들이쉬고 이렇게 좋아요. 마시고 코로 코 내쉬면서 다시 한번 베이니까는 조금 더 앞으로 가시면 돼요. 좀 더 앞으로 오실게요. 어깨 올라가지 마시고 손 내쉬면서 옆으로 올라가요. 이게 어떻게 올라가요? 선생님 조금 하고 계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기구 필라테스 제2장. 뭔가요? 여기는 리포머라고 해요. 아, 리포머요? 발을 이제 요 콧발 아래로 올려주셔가지고 앞쪽 근육을 풀어주시면서 펼치시면 일반인도 할 수 있는 건가요?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이고야. 자,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나갈 수 있는 만큼만 나가실게요. 나갈 수 있는, 후, 나갈 수 있는. 마시고 들어오셨다가. 잠깐만, 이거 지나갔는데요? 발끝을 세우시고요. 발가락으로 밑을 밀지 왜 밀죠? 네. 발가락 밑을 발바닥을 숄더 돌락해서 무릎 들고 일어나세요. 업. 무릎 들고 일어나세요. 업. 그렇죠. 발가락 내려오라고 3번 말했어요. 쭉 뻗고 자 동시에 오른쪽으로 접어서 가져가세요. 그렇죠. 자, 쭉. 다리 돌아주세요. 다시. 자, 내쉬면서 다리 바꿔서. 자, 왼손으로요. 마시고 왼손으로 잡았다가. 아, 네. 아직 안 가르쳐줘도 돼요. 저 혼자 할 수 있습니다. 네. 저거 왜 안 움직이지? 온몸에 보이지 않았던 제 몸 안에 있는 근육 세포들이 다 살아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나네요. 학창시절 운동장에서 보던 이 구름 사다리들은 뭔가요? 요거는 이제 캐딜락이라고 하고요. 아, 병사들을 이제 눕혀놓고 재활을 많이 시켰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만든 캐딜락이라고 해요. 팔꿈치 움직이지 말고 후 내쉬면서. 근데 어깨 불편해서 살짝 여기서. 조심하세요. 이거 자세도 자세지만 살이 정말 쏙쏙 빠지겠는데요? 주먹만 내려가시고. 네, 뭔가 도전했다는 성취감에 허리도 쫙 펴지는 게 정말 시원한데요. 그리고 제 손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니까 혈액순환이 계속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뻘겋게 됐는데 이게 좋은 건가요? 아무래도 용을 썼다는 아, 용을 썼다는 거랍니다. 아, 저는 열심히 운동했다고 하는데 용을 썼다고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접할 수 있는 운동이지 않을까. 속근육이 약하신 분들이 오셨을 때 이제 속근육을 많이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많이 오시면은 평소에 느끼던 통증들은 계속 많이 나아지실 거예요.
비뚤어졌던 몸이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열심히 뛰는 여러분의 몸을 건강하게 깨워주세요. 이상 왔다 경남의 얼굴 핸섬보이 신유석이었습니다.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지난 2월 12일 경남 대표 도서관이 창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네. 그냥 도서관이 아니고요. 대표 도서관입니다. 이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요. 그죠? 네. 그리고 더군다나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책의 해라고 그래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도서관 그리고 책과 좀 더 친해지시라고 오늘 이 시간 마련했습니다. 경남 대표 도서관 김종환 관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관장님.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경남 대표 도서관 하니까 많은 분들이 물론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보신 분 훨씬 더 많으실 거예요. 어디 있습니까? 예. 저희 경남 대표 도서관은 창원시 어창구 사림동 옛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부지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를 네. 하고 있고 네. 바로 그 인근에 지금 창원 사격장이 있고요. 지금 창원 사격장 하면은 금년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네. 창원에서 국제 사격 선수권대회가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바로 그 사격장 밑에 네. 그 위치를 하고 있고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이 한 2년 전에 창원에서 진주로 이렇게 이전을 해가 왔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건물의 활용 방안을 저희들이 상당히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한 결과 네네. 도서관 부지로 적정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내서 저희들이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근데 인근에 사격장이 있다고 말씀을 예, 하셔가지고 예. 혹시 시끄럽거나 그러지는 아니요, 않으십니까?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없습니까? 지금 사격장보다도 우리 도서관의 위치가 상당히 네. 밑에 돼 있고 그렇군요. 또 사격장 쪽에 있는 거는 전부 다 벽면을 네. 콘크리트 벽면을 해가지고 네. 방음 장치가 아주 철저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그렇군요.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이쪽 걱정 안 왜 해도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네. 그럼 사격장 많이 찾으시면서 경남 도민분들도 이제 도서관을 많이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렇습니다. 이게 위치가 창원에 있잖아요. 혹시 예, 예. 창원 시민들만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예,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번에 우리가 대표 도서관을 건립하면서 국비하고 도비 194억 원을 투자를 해서 네. 경상남도가 직접 건립하고 운영한 도서관이기 때문에 네네. 경남 도민이면은 누구나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설령 이게 경상남도 이게 주소 이전이 안 돼가지고 도민이 아닌 분들도 네. 실제 경상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그 학교라든지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우리 도서관을 또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네. 그래요. 창원 대표 도서관이 아니라 네. 경남 대표 도서관 아닙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경남 이용할 도민 수 있다는 누구나 거.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 예. 너무 당연한 얘기고요. 예, 예. 자, 근데요,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진주시만 하더라도 어린이 도서관까지 해서 총 5곳의 도서관이 있고요. 예, 예. 뭐 시군별의 도서관들 다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네. 예, 예. 근데 왜 경남 대표 도서관을 지었을까요? 왜 예, 필요할까요? 경남 네. 대표 도서관은 도서관법의 규정에 따르면은 네. 지금 지역에 많은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 예. 그런 공공도서관을 지원하고 협력해서 도서관이 균형 발전을 이렇게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네. 광역시도 단위의 네. 한 개씩의 대표 도서관을 설립하도록 지금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들도 대표 도서관을 지금 건립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시군이라든지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수가 경상남도 관내에 한 66개가 되고 예. 그 작은 도서관까지 합치면 한 480개의 도서관이 지금 굉장히 우리 관내에 많네요.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이렇게 많은 도서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좀 이걸 전체적으로 이걸 이끌어갈 수 있는 도서관 또 구심체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도서관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대표 도서관도 개관을 했기 때문에 대표 도서관이 정책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이런 구심체 역할을 저희들이 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정책이란 부분이 중요한 예, 것 같고 예. 아까 말씀하신 게 예, 다 예. 나왔습니다. 예, 예. 지원, 그러니까 다른 도서관과의 어떤 지원 협력이라든가 균형 발전이라는 예, 예. 그런 네.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많은 도서관들의 반장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예, 될 것 그건 되겠죠. 같은데 예, 맞습니다. 또 반장이라고
도서관과는 좀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예, 예. 공공도서관들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구체적으로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예, 거죠? 일단은 저희들이 좀 일단 저기 대표 도서관하고 일반 공공 도서관하고는 좀 차별이 납니다. 일단 네. 명칭부터 그 지역에 있는 공공 도서관은 각 지역의 어떤 명칭을 따가지고 도서관 명칭이 그렇죠. 네. 진주 같은 경우는 진주의 시립도서관, 뭐 인근의 하동도서관 이렇게 네, 지역 네. 명칭이 들어가는데 저희들은 지역의 명칭이 들어가지 않고 대표라는 아주 좀 특이한 네. 이런 명칭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우리 대표 도서관인 만큼 일반 시중에 있는 공공도서관하고의 역할이 네. 좀 뭐 기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이게 좀 다릅니다. 좀.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일반 공공도서관에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책 네. 이렇게 대여하는 업무라든지 네. 교육이라든지 문화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는 저희 도서관에서는 좀 부수적인 역할이고요. 우리 대표 도서관은 정책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주된 네, 역할, 주된 역할을 하는- 임무고 네. 막 그런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수적이라는 말씀하니까 예. 그러면 뭐 책 빌리러 가고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건가 이렇게 아닙니다.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건 동시에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다는 그런 기본적으로 말씀이시죠? 갖추고 하고 이제 예. 그 기본 주된 임무를 이제 네. 그걸 이제 좀 중점적으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관장님 그 그렇군요. 정책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예를 이제 하나 좀 이제 들어주시고 구체적으로 책을 공급하거나 뭐 이런 일을 말씀하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네. 말씀드리면은 책을 공급하고 하는 거는 일반 공공 도서관에서 하는 역할이고.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 관내에 사서직 공무원들이 많이 근무를 했습니다. 네. 했는데 지금까지 어떤 구심제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없었기 때문에 참 이게 사서직 공무원들의 어떤 역량을 함양하기 위해서 체계적으로 교육 같은 것도 사실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 대표 도서관이 설립되기 때문에 네. 도내 사서직 공무원들의 역량 함양을 위해서 우리 또 교육도 좀 체계적으로 시행이 되고 세미나도 또 개최를 하고 또 도서관 자료를 또 이렇게 조사도 하고 연구도 하는 이런 역할 네. 또 나아가서는 도서관 정책을 저희들이 개발해가지고 네. 일반 그 시군에 있는 도서관에 이렇게 또 전파를 하는 이런 역할이 우리 그 정책 도서관으로서의 좀 그런 그러네요. 역할이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예. 그러니까 도서관의 서비스의 질도 같이 예, 향상하고 예, 높이고 예, 예. 네. 그죠? 예, 예. 예. 그러면서 그 도서관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전문성 같은 것들을 모든 도서관이 같이 공유하고 예, 맞습니다. 함께 그렇게 이제 정책을 또 이번에 예, 나가고 예, 네. 또 하나 덧붙여서 제가 그 기능에 대해서 하나 추가를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경상남도 이게 관할에 지금 여러 가지 도서관 자료가 지금 산재해 있습니다. 네. 산재인데 이런 도서관 자료를 저희들이 수집을 해가지고 보존해서 관리해서 이걸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것도 우리 도서관의 어떤 정책적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공도서관이 우리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시군에서 한 66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상 그게 보존서고가 상당히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보관 상태도 조금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관할 때 설계를 할 때 좀 대형 18개 시군의 그 보존 가치가 있는 문서를 우리 대표 도서관을 이관해서 좀 인구적으로 보존하기 위해서 크게 이게 보존석으로 전문적으로, 그죠? 예. 보존석으로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서들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죠? 책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 한 곳에 모아서 제대로 좀 관리도 하고 보존도 하고 정말 많은 일을 하시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바쁘시겠네요. 그래요. 그럼 경남 대표 도서관이 일단 그러면 어쨌든 대표 도서관이니까 아까 뭐 기본적인 사서일도 말씀하셨는데 일단 책은 어떻게 제일 많다고 좀 봐야 되겠죠?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우선 저희들이 그 시설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부지가 한 14,000평방미터 정도 되고 넓네요. 굉장히. 연 건축 면적이 한 7,800 정도 돼가지고 일람석은 한 700석을 지금 갖추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이제 금년 2월 12일에 개관을 했기 때문에 장서의 규모 면에 있어서는 좀 적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개관한 지가 얼마 안 됐고 또 개관하기 전에 우리가 작년에 한 5만 6천 건의 장서를 이미 확보를 하고 금년에도 한 10억 원의 예산을 이미 편성을 해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5만 건 정도 장서를 구입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우리가 5만 건석 그 장서를 구입해서 2021년 되면은 21만 건의 장서를 지금 구매할 그 확충할 이렇게 장기적 남부를 가지고 있고 또 수시에
수시로 또 신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책도 우리 수시로 또 구매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장서도 우리 대포 도서관에 걸맞는 이런 장서를 우리가 장기적인 암호에서 계속해서 네. 우리가 구매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경남 대표 도서관이 제일 큰 규모의 도서관이 되는 건 자명한 일이네요. 예, 예, 시간 맞습니다. 문제다 말씀이시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그리고 경남 대표 도서관에는 정말 여러 가지 공간이 있잖아요. 예, 예. 다 자랑하고 싶으실 텐데 예, 그 중에서도 관장님이 보기에 예, 예. 이 공간은 정말 예, 예. 좋다. 이렇게 예, 추천할 예. 공간이 있을까요? 저희들이 설계 단계에서부터 모든 공간에 정말 심의를 기울였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한 곳을 이렇게 이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네. 사실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참 그 공을 많이 들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자료실이라든지 다문화 자료실이라든지 이런 공간이 그런 공간에 해당이 되집니다. 이동도 편하게 이렇게 예, 예. 해놓으셨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장애인 도서실 같은 경우에는 점자 도서를 한 550건 정도 저희들 비치를 해놓고 있고 또 장애인들이 이게 체격이 이게 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책상의 높이를 자동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책상을 우리가 구비하는 시설도. 버튼만 하나 누르면은 네네. 책상의 높이가 조절돼 가지고 자기에 맞게끔 이렇게 책상되는 그런 네. 것도 있고 네. 글자 학대기 등 또 장애인들이 책을 또 쉽게 또 볼 수 있도록 하는 독서 보조기를 저희들이 다 구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또 그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또 장애인 자료실에 대면 낭독실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포 도서관에서 지금 자원봉사자들을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분들이 낭독도 해드리고. 예,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책을 낭독해 주는 네. 그 봉사 대면 활동을. 예, 네. 예, 그런 공간도 지금 마련해 두고 있고 또 다문화 자료실이 있습니다. 다문화 자료실이 있는데 캄보디아, 태국 등 해가지고 10개 나라 한 장서들도. 장서를 한 1,200건 원어로 된 걸 한 그러시군요. 1,200건 정도 저희들이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016년을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도내에 한 18,000명 정도의 다문화 가족이 지금 계십니다. 그러시죠. 계시는데 이 다문화 가족이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이런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하는데 소외됨이 없도록 예. 또 이런 또 원어 장서를 구매하는데 저희들 또 신경을 많이 쓸 계획으로 있고 네. 예, 특히 또 하나 예. 또 소개해 드리자면은 우리가 청소년관이 있습니다. 청소년관. 청소년관 안에는 24시간 자율 학습실이 있습니다. 네. 24시간이요. 예, 24시간 그냥 네. 뭐 풀로 그냥 계속해서 네. 이렇게 오픈을 하는데 어. 예, 그게 이제 청소년들이 좀 경제적 부담도 들고 또 정말 학업에 열심히 좀 해가지고 예. 학업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그 공간을 특별하게 마련한 공간인데 너무 공부를 많이 시키시는 그래서 이제 그게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게 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만 13세부터 만 24세까지 청소년하고 또 관장님. 대학생들하고 예. 대학 휴학생들이 그곳을 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관장님 저희 여쭤볼 게 되게 많은데 네. 그 들을 얘기가 관장님 너무 설명하시면서 많네요.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그렇게 됐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예, 예. 경남 대표 도서관에 좀 많이 좀 찾아주십사 예, 우리 시청자 예. 여러분께 한 말씀 좀 주시죠. 그런데 사실 학부모들은 자기 아이들만큼은 정말 독서를 많이 하기를 네. 바라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럼요. 네. 예, 그래서 독서는 그 교육이 아니고 습관이라고 했습니다. 네, 네.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 자녀들 데리고 우리 도서관을 자주 찾아주시면은 그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책에 흥미를 가지고 해서 예. 앞으로 책을 많이 읽는 그런 어린이로 이렇게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저희들이 인테리어도 잘 돼 있고 네. 신규로 했기 때문에 시설도 좋습니다. 네. 시설도 네. 좋기 때문에 다녀가신 분들이 우리도 그 대표 도서관 뒤에 배경으로 또 사진도 있고 또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뭐 칭찬하는 네. 이런 네. 걸 해가지고 개인 블로그에 또 올리고 예, 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홍보를 해야 되는데 예. 찾아오신 네. 분들이 우리 도서관을 또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 이렇게 충분히 오늘 있습니다. 홍보가 된 것 하시는 같습니다. 말씀이 많으신데 예, 예. 그래서 가보셔서 예, 예. 느껴보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관장님 네. 죄송한데요. 예, 예. 시간이 다 됐죠. 그렇습니까? 예, 예. 좀 자주 오시면은 예. 저희가 네. 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꼭 감사합니다. 가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네, 오늘 초대석 경남 대표도서관 김종환 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예. 네. 자, 수고하십시오. 네. 저의 아침은 커피로 시작해요. 뭐랄까, 카페인이 저의 몸속 세포들을 하나하나 깨운다고나 할까요? 엄마야. 아이고 쓰라. 다방 커피 시켰더니 잘못 왔는가 배. 사장님요 사장님. 여 커피 잘못 왔어요.
이거 씹으면 어떻게 먹나? 설탕 없어요, 설탕. 커피를 1도 모르던 남미가 남미 커피의 매력에 빠지다. 삼바, 따봉, 뜨거운 정열의 맛, 매혹적인 삼바의 향기. 사장님, 남미 커피 한 잔 주세요. 오! 딱딱한 공장 단지 가운데 향기로운 남미가 있는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제가 이남미입니다. 혹시 남미와 관련이 있으신 분인가요? 잘 오셨습니다. 정확하게 잘 찾아오셨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 여기가 중남미 네. 커피 전문점. 이곳은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중남미 커피를 맛볼 수 있는 카페인데요. 사장님이 직접 중남미에서 원두를 공수해 온다는군요. 우와. 풋풋한 냄새가 나죠. 생도에서는 그 커피 냄새가 안 나요. 김치 냄새가 나는. 아, 원래 커피 냄새가 안 나는 예, 거예요? 안 나죠. 그럼 이게 원두마다도 향이 다른 겁니까? 다 달라요. 냄새는 토종이지만 이래봬도 중남미와 아프리카, 아시아 각국에서 물 건너온 생두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우리 선생님께서 가장 아끼는 원두 이 중에 있으실 것 같아요. 가장 아끼는 거는 뭐 비싼 거겠죠. 뭐. 사실 어느 게 제일 비쌉니까? 현재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이 제일 비싸요. 와, 저희가 대충 가격을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자메이카에서 넘어오는 오. 15kg짜리 통이에요. 네. 근데 저게 한 통에 200만 원이 넘어가요.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은 특정 자연에서만 품종을 구할 수 있어 가격이 높게 책정돼 있는데요. 20년 전 세계 커피 품평회에서 1등을 차지하면서 아직도 이게 최고의 티피카 커피죠. 품종입니다. 같은 품종이라도 나라가 다 바뀌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블루 마운틴 이 티피카 품종을 파푸아뉴기니아에서 마라와카 지역에서 모종을 가져다가 재배에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블루 마운틴이다 주장을 해서 이제 그럼 지역을 넣자. 그래서 그거는 마라와카 블루 마운틴. 그다음 카메룬에도 자기들이 가져가서 재배를 해서 카메룬 블루 마운틴이 있어요. 이곳에 오면 사장님의 재밌는 커피 이야기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커피를 사랑하는 사장님은 커피쟁이. 알고 보면 그는 풍각쟁이라는데요. 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네. 부산 시립합창단에 한 5년 근무를 했죠. 원래 성악을 전공했던 사장님은 어릴 적 커피를 좋아하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커피를 좋아하게 됐고 카페까지 차리게 됐지요. 주변의 음악인들을 카페로 초청해 작은 공연도 열고 커피 시음회도 열고 있습니다. 임도 꿈도 아득한 지금도 가끔씩 카페에서 노래하시는 사장님, 음악과 커피 잘 어울리죠? 정말 열심히 노래했어요. 독창회를 12번 했으니까. 그런데 결국 지갑이 얇아졌어요. 이제 대학에 수업하는 거를 그만두고 이제 난 더 이상 음악 안 해, 노래 안 해, 노래 끊을 거야 선언을 했는데 이제 과테말라에서 음악 지도할 사람이 필요하다. 우와. 좀 소개해 줄 수 없겠느냐. 하고 많은 나라 중에서 2년이네요, 그럼 진짜. 그러니까요. 음악은 그냥 가르쳐 주면 되고 그쵸. 날짜별로 가르쳐 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을 제가 뭘 하겠어요. 주변에 둘러보니까 지천이 커피인 거예요. 티피카, 보르봉, 까뚜라, 까뚜아이, 바카마라, 마라고지페 뭐 등등. 하나도 모르겠네요. 예, 모르죠. 그래서 굉장히 많아서 아 이것 봐라 이러면서 이제 제가 쉬는 날은 이제 커피 농장으로 다니면서 익히고 배우고. 매년 4월이면 사장님의 중남미 원두 원정이 시작됩니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파나마 각 농장을 방문해 품종을 하나하나 살피고 직접 골라오는데요. 이런 노력으로 가장 품질 좋고 국내에선 귀한 원두를 손님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됐지요. 어디서 구수한 향이 난다 했더니 원두를 볶고 계셨는데요. 원두의 양에 따라 다르지만 이곳에선 170도 온도에서 9분에서 13분 정도 볶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향미가 제일 좋고 신맛이 덜하다고 하네요. 지금 원두가 튀는 거 보이시나요? 로스팅 과정에서 총 2번 원두가 튀는데요. 원두가 튀는 정도에 따라 커피 맛이 좌우됩니다. 원두를 볶고 난 후에는 바로 식혀줘야 쓴맛이 약해진다는데요. 눈으로 보기만 해도 은은한 향이 전해지지 않나요? 이곳은 드립 커피를 내리는 중이라고 합니다. 원두 구경 실컷 했으니 커피 맛 좀 볼까요? 비교를 해서
커피를 마시지 못하는 저를 위해 최대한 연하게 커피를 내리시는 중인데요. 커피잔에 따뜻한 물을 부어 예열해주는 꼼꼼함도 너무 좋았습니다. 볶은 거예요. 30분 전에 볶은 거예요. 그 가장 유명하다는 30분 전에 갓볶은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넘어가고 나서의 남아있는 목 넘김이 되게 부드럽고 좋은 사람 만난 것처럼 그윽함이 좀 남아있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커피의 세계가 이런 거군요. 또 다른 커피를 선생님도 맛볼 수 있나요? 요거는 갓 볶은 거라면 네.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 한 열흘 정도 지난 거. 이제 숙성될 대로 숙성되는 이제 잘 익은 김치. 열흘 정도 숙성된 자메이카 블루 마운틴의 맛은 어떨까요? 선생님, 저는 이 겉절이에 저는 오히려 왜냐하면 제가 커피를 또 잘 못 마시니까 오히려 갓 로스팅된 커피가 연하면서도 그윽한데 이 친구는 갓 볶은 것보다 조금 자극적인 것 같아요. 느낌에. 그래서 저는 이제 다 커피가 개인차지만 갓 볶은 블루 마운틴 한 표 던집니다. 어쩌다 한 번씩 정말 반가운 분들이 커피 때문에 찾아와서 만나게 되는 그 행복은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죠. 커피 맛도 모르는 저지만 커피에 담긴 사장님의 진심은 잘 알겠더라고요. 오늘 남미는 남미 커피 한 잔이 주는 행복을 맛보았습니다. 네. 아니 이남미 리포터 진짜 오랜만에 보는데요. 네. 차분한 모습이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잘 지내고 아니에요. 계시네요. 네. 어쨌든 반가웠고요. 책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커피 이렇게 딱 만나니까 네. 왠지 이번 주말에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책을 봐야겠구나. 그니까요. 예. 저희가 맨날 커피는 먹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이 향을 잊고 있었어요. 이제 좀 커피를 먹을 때 향을 느끼면서 먹어야겠다. 네. 그런 여유를 잊고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게 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맞아요. 시간이 없다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커피든 책이든 여러분 저마다의 여유 한번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유를 갖고 마지막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진주 시민분들이라면 좀 더 주목하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소식. 진주 시민 여러분들은 요즘 일부 버스에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플랜카드가 붙어 있는 버스를 종종 보실 때가 있죠. 자, 그 플랜카드의 내용은 대부분 최저임금 네. 보장하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길래 시민에 발의되는 시내버스에 최저임금을 전면에 내걸고 나왔는지 궁금자들에서 만나보시죠. 오랜만에 비가 내렸던 2월의 마지막 날. 진주시청 앞에 사람들이 섰습니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며 여기 서 있는 이들은 다름 아닌 진주 시내버스 기사들입니다. 원래 올해 최저 시급이 7,530원으로 정해졌잖아요, 그지? 근데 진주시에서는 최저 시급도 안 맞춰주려고 지금까지 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안 주면은 저희들이 기름값에서 쳐줄 수밖에 없고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최소한의 국가에서 발표한 법의 기준을 지켜라. 부산서 한 10한 몇 년 하다가 진주 와서는 한 8년 정도 됐습니다. 20년 동안 그 버스를 그렇게? 예, 시내버스만 28년 정도 됐는데 부산하고 진주하고 임금 차이가 너무 납니다. 부산하고 연봉 차이 한 달에 한 6, 70만 원 차이가 날 겁니다. 부산 시내버스하고 진주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동종업계의 임금차가 100만 원 이상이란 사실 쉬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원 이상 차이 나니까 너무 임금에서. 우리는 뭐 사실 주 5일 끄는 게 없거든요. 근데 아주 임금이 택도 없어요. 아주 작아요. 그 27일 뭐 28일 근무를 하면은 다 떼고 뭐 한 200만 원 남짓. 뭐 마산, 창원, 부산, 김해 뭐 이거는 우리 진주 주변의 다른 도시들처럼 그 비슷하게 줘야 되겠는데 이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보고도 믿기 힘든 이 임금 격차는 표준 운송 원가란 개념에서 출발합니다. 여기 시내버스가 한 대 있습니다. 이 버스는 하루 동안 정해진 노선을 돌며 승객들을 태우고 내립니다. 이를 위해선 기사가 있어야 하고 연료도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버스 한 대를 하루 동안 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을 표준 운송 원가라고 합니다. 버스 회사는 이렇게 산정된 표준 운송 원가에 따라 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이를 바탕으로 회사를 운영합니다. 문제는 진주 시내버스의 표준 운송 원가가 타 지역에 비해 많이 낮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안 맞죠. 해병선에도 안 맞고 안 맞죠. 아니 같은 이 차를 운행을 하면서 뭐 들어가는 돈은 비슷하잖아요. 그 비슷한데 왜 창원 마산은 그 책정이 높게 돼 있는데 우리는 왜 진주시는 실제 표준 운송원가가 서울 같은 데는 68만 원 대당 주는데 진주는 이게 진주 거고요. 진주는 53만 6,800원입니다. 이게 얼마 차이 납니까? 이게 이제 서울 거고요. 이게 다른 거 없어요. 임금 차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세부 항목이 쫙 있는데 제일 위에가 급여 부분이네. 급여 부분이. 급여 부분이 10만 원. 아까 이게 대당입니다. 대당. 한 대당. 진주에는 유달시게 작게 주는 거예요. 그 97년도 거의 20년 차 되시는 분이 21년 차 들어간 분들이 급여가 딱 20일 주 5일 했을 때 주 5일 했을 때 179만 6천. 시급이 적다 보니 기사들은 더 오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 5일을 그럼 꿈에도 못 꾸고 심지어는 35일까지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달에 35일? 예. 35일, 30일 근무를 하는 건 오전, 오후반 일이 있는데 오전만 하면 되는데 오후반까지 꽃배기를 해버리니까 거기서 5일 더 했다고 보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근무를 한 5일씩 더 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 오전에 8탕, 오후에 9탕, 17탕을 뛰니까 이제 쇠는 작고 뭐라고요? 금전이. 예. 저는 30몇 개 했지. 30몇 개. 끝나고 또 근무를 하러 가십니까? 일하러 갈 겁니다. 우리가 너무 힘든 거는 적어도 운전석에 올라갈 때는 좀 웃으면서 올라가가지고 오늘 하루를 시민들하고 마주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지 이런 마음을 좀 생기게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금전적인 문제가 제일 큽니다. 원체 낮은 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왜 그게 힘든지 뭐 심의위원회도 꾸리고 평가단도 꾸미고 전문가들도 많이 모였다는데 그 계산이 뭐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가야 되고 힘든지 솔직히 좀 의문이 많이 생깁니다. 생기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나 모든 분들 관계자분들이 꼭 좀 도와줬으면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집회 중인 시내버스 기사들. 우리는 이에 대해 진주시청에 직접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 초전원가는 최저임금을 그 기준으로 해서 산정되지는 않았어요.
표준 운송 원가에 대한 부분이 모든 차에 대한 그 노선권은 시가 다 가져갔습니다. 그 수용을 하고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무시하는 거지 지금. 우리 시는 지금 준공영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준공영제입니다. 네, 뭐 아무리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고는 하지만 월 급여가 100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 이거는 그렇죠.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네. 그러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표준 운송 원가가 다르다는 그렇습니다. 거였는데요. 네. 그중에서도 인건비가 쟁점이 된 것 같아요. 네. 자,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그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짚어볼 텐데요. 준공영제가 뭐길래 이 기사님들과 또 진주시청이 이렇게 의견이 다른 건지 다음 주 궁금자들에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이 전해주신 문자 사연 소개해드리고 저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번호 5486번님. 오늘 중2 아들 생일이에요. 창원 상남동에 사는 김수영. 항상 지금처럼 건강하길 바래. 사랑한대.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사진 한 장 보내주시지. 그러니까요. 네, 이럴 때 아들 한번 TV 한번 타는 건데. 근데 중2라서 사진 네. 보내면 화낼 수도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어쨌든 우리 네. 김수영 군이죠? 학생. 네, 김수영 군 생일 네.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자, 이어서 1758번님. 경남아 사랑해 보면서 오늘따라 남편 생각이 더더욱 나네요. 퇴근해 오면 만난 야식 준비해 놓고 수고했어 라고 말을 해야겠어요. 네. 왜 그러실까요? 왜 이 프로그램 더더욱 남편 생각이 나시는지요? 왜일까요? 왜 그러지? 저 때문인가요? 제가 지금 그만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좀 불쌍해 보이나요? 아니, 상대적으로 이제 남편이 보고 왜 그러지? 싶고. 뭔가 이게 저희 방송을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좀 같이 가정적인- 가까운 사람이 자꾸 보고 싶은 이런 게 좀 생기시는 좋은 모양이다. 거예요. 그죠?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네. 다음 사연 보겠습니다. 네. 평거동에 사는 박춘복님. 주말 부부가 3대 덕을 쌓은 거면 천안에 있는 남편과 저는 한 달 부부인데 아이고. 과연 몇 대 덕을? 지인들은 전생에 독립투사였다네요. 모든 주말 부부들 파이팅! 박춘복 씨 독립- 죄송합니다. 뭐 이런 거 덕을 독립투사. 쌓고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요. 네. 뭐 한간에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냥 네. 드린 말씀인데 아유, 그리고- 얼마나 보고 싶으실까요? 네.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보시게 되면 그죠. 네. 사실 네. 오늘이 우리 옆에 있는 남도용 아나운서가 경남아 사랑해로 인사드리는 마지막 날입니다. 아, 네. 그래서 몇 가지 사연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네. 7048번님. 깔끔한 외모와 진행으로 편안하게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많이 수고하셨고요. 사랑합니다. 네, 이렇게 고맙습니다. 보내주셨고요. 네. 2147번님. 아, 진짜요. 헬스장에서 운동하면서 잘 보던 방송인데 슬퍼요. 가지 마세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예. 또 하나만 소개해드릴게요. 7852번님. 남도용 아나운서님의 마지막 방송 소식을 듣고 처음으로 문자 보냅니다. 정말 정감 있는 모습으로 아는 사람 같을 정도로 편안한 진행이었는데 아쉬운 마음이 크네요. 어딜 가시든 응원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네. 예. 작지나마 네. 아이고, 선물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오래 했던 방송인 만큼 좀 예. 생각나는 게 많으실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진짜 솔직히 부족한 게 되게 많았는데 뭐 이렇게 항상 봐주시고 성원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잠시 회사 일 때문에요. 뭐 제가 회사를 떠나는 건 아니고 다른 일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좀 하여튼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경남아 사랑이는 다음 주도 계속되거든요. 저보다 훨씬 예쁘고 멋진 우리 김용석 아나운서가 이제 새 MC를 맡을 겁니다. 다음 주도 계속 사랑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빨리 이거 하세요, 이거. 예, 이거 해야지. 네, 예. 마지막 사연까지 읽어드릴게요. 남도용 아나운서님 그동안 좋은 목소리 감사했습니다. 어디서든 빛나시길 바라고요. 이문세의 붉은 노을 나오고 있죠. 예, 네. 고맙습니다. 예, 네, 더 열심히 고맙습니다. 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 말 할 수가 없지만 난 너를 사랑하네 이 세상 너뿐이야 소리쳐 부르지마 저 대답없는 너내 눈끝에는 이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는 장생도라지에서 선물 세트를,
주식회사 모산 FS에서 장군차 김치 세트를, 코린의 유모차 워시에서 유모차 카시트 세탁권을, MBC 내에서 평일 영화 관람권을,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에서 이용권을, 도심 속의 휴식공간 심산유곡, 행복과 건강을 전하는 김덕규 과자점, 진주 실크 공동 브랜드 실키안에서 상품권을 드립니다.